똑똑한 투자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츠온 투자 전문가들의 선택 장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SRT팀의 조민함입니다. 연재님, 제가 설명하는 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지렛대라는 뜻인데요. 자본금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부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팀장님, 너무 쉬운데요? 이거 레버리지 투자죠. 네, 그러면 ETN에는 레버리지 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래봬도 ETFN 투자 클래스 진행자입니다. 이게 플러스 2배까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인버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면 3배 레버리지 ETN은 있을까요? 3배까지는 못 들어봤는데. 3배 레버리지 ETN도 있습니다. 바로 채권형 ETN이에요. 채권형 ETN에 3배 레버리지가 있다고요? 일단 채권은 채무 불이행 같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확정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N이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조금 재미없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죠. 그동안 채권형 ETN 투자의 수익률이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이게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채권형 3배 레버리지 ETN이 국내 최초로 상장되었습니다. 와, 팀장님 오늘 너무 비장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3배 레버리지 채권형 ETN, 이게 이만큼 이슈가 될 만큼 특이한 건가요?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고 할까요? 메리츠증권을 포함해서 운용업계에서는 ETN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을 건의를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고위험 혹은 투기성 상품이라는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편견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입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난 10월 5일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채권형 ETN에 한해 3배 레버리지를 허용한다라는 보도자료가 올라왔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어쨌든 3배 레버리지는 그만큼 수익률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위험, 투기성 이런 거래소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채권형 ETN에 한해서만 허용된 이유가 있을까요? 채권형이 다른 자산 대비해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죠. 실제로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되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서 해당 상품이 상장 폐지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상장 폐지가 실제로 된 사례가 있었나요? 네, 지난 3월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니켈 가격도 하루에 66%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인버스 2배 상품이 상장 폐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형은 주식과 원자재에 비해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측면이 있죠. 물론 3배로 배율을 높이면 위험성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산의 급격한 변동으로 상품이 상장 폐지가 될 위험성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거래소도 채권형 ETN에 한해서만 우선적으로 허용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품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기존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상당하겠는데요? 네, 관심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최근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출시로 채권형 ETN에 대한 상품성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거래소 보도자료에도 그와 같은 기대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3배 채권형 ET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품, 기존 채권형 ETN과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ETN이 주식, 채권, 원자재 같은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수익을 제공하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근데 기존 규정에 의하면 ETN은 기초 자산의 1배 혹은 2배 이렇게 움직이는 상품만 가능했었어요. 네. 정방향으로 1배, 2배 움직이거나 인버스로 1배, 2배 움직이는 그런 상품들인 거죠. 그런데 3배 채권형 ETN은 3배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자산 수익률의 3배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인버스는 그 반대가 되겠죠. 더불어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정수배뿐 아니라 0.5배 또는 1.5배 같은 소수점 배수 상품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ETN 적용 배율이 기존의 4종에서 채권형은 12종 그리고 그 외에는 8종까지 늘어나서 다양한 투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형이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 대비해서 가격 변동성이 작다는 점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요. 이렇게 다양해진 채권 투자 수요를 충족하려면 오히려 시장 규모가 더 큰 채권형 ETF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배 레버리지가 ETN에만 적용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ETN이 기초지수 수익률을 직접 제공하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고배율 상품을 운용할 때 성과상의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ETN의 경우에는 그 오차를 고객이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이 아니라 채권 현물을 직접 고배율로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ETF와 같은 펀드들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N에 먼저 고배율이 적용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채권형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은 뭘까요? 네, 여기 집중하세요. 다양한 채권형 기초지수를 산출하고 있는 KAP 한국자산평가 홈페이지에는 국채 3년, 5년, 10년, 그리고 30년에 플러스 3배와 마이너스 3배의 지수가 이미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초지수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3배 레버리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에 대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5년 말 이후에 KAP에서 산출한 10년 국채지수의 플러스 1배와 플러스 3배 지수,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3배 지수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배수가 높을수록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1배 추종하는 지수에 비해서 3배 추종하는 지수의 가격 상승이 통상 더 큽니다. 그러니까 세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기대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증권사 딜링룸의 레버리지 투자 방식과 거의 동일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KAP의 레버리지형 그리고 인버스형 국채지수들은 모두 실제로 증권사나 여타 금융기관들의 트레이딩 부서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게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일례로 세배 레버리지 국채 10년 총수익지수의 기초지수 산정 방식을 보시면 세배지수 수익률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이 실제 트레이딩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을 적용을 시킨 거와 같은 거죠. 팀장님께서 이제 장점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유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유의할 점도 물론 있습니다. 채권형 레버리지도 여타 종목과 같이 가격 복리화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위 시드가 녹는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네, 장기 투자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KAP 국채 10년 지수를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A 시점 대비해서 B 시점의 1배 지수가 소폭이나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3배 레버리지 지수는 오히려 더 낮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팀장님. 내년에는 금리가 이제 정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자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장기 또 초장기 국채 ETN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최근에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채권이 너무 어려워서 이 국채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하락할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들을 보통 많이 하시죠.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금융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KAP 기초지수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은행이 2019년 중반부터 2020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1.75%에서 0.5%까지 꾸준한 인하를 단행을 했거든요. 근데 만기가 긴 30년 국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장기금리 변동의 폭이 매우 커지고 2020년에 팬데믹까지 겪으면서 국채 30년 시리즈의 가격이 위아래로 변동이 매우 크게 발생을 했어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3년 시리즈의 경우에는 가격이 대체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수가 높을수록 더 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성과를 비교를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30년 만기 대비 3년 만기 종목에 투자한 것이 더 나은 투자였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종목의 금리 수준이 다르니까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지금까지 세배 레버리지 채권형 ETN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세배 레버리지 채권형 ETN 언제 상장이 되는 건가요? 바로 메리츠 증권에서 국채 3년, 5년, 10년, 그리고 30년에 플러스 3배와 마이너스 3배 레버리지로 총 8개 종목을 12월 21일 우리나라 ETF와 ETN 시장 통틀어서 최초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2월 21일에 메리츠 증권의 국채 ETN은 3년부터 30년을 정방향 그리고 역방향으로 각각 1배에서 3배를 추종하는 이 화려한 라인업을 갖추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실 때에 메리츠 증권에서 더 다양한 선택지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방향, 역방향, 배수도 1배, 2배, 3배로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어느 종목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레버리지 ETN 선택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형 ETN의 기초자산에 대한 일일 시장 동향, 또 금리 수준에 대한 정보가 메리츠증권 ETN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깨알 정보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국내 최초 출시된 세배 레버리지 채권형 ETN과 투자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올 연말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저희 벌써 두 번째 촬영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두 번째 해도 어려운 거는 똑같네요. 하지만 이번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22년의 마지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2023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도 메리츠증권 투자 전문가들의 선택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